태경공동가족 탐정본부 조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경공동가족 대표를 맡고 있는 무덕 박훈태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시민단체들이 몰개인화 현상에 대해서 거짓말, 유언비어,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내용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시죠. 모 방송국에서 범죄에 대한 부분에서 설명하다가 몰개인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저희 중도하고 유족지에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몰개인 현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지 정리를 해보면요, 개인으로서 정체성을 잃는다는 겁니다. 자, 뭐냐면은 본인이 개인의 단체에 아니면 대표에 그 정체성을 잃는다는 겁니다. 목적이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집단 속에 있는 인명을 기대서 다른 단체의 이름을 기대고 아니면은 그 단체의 힘을 얻기 위한 부분으로 보면 되고요. 또 자신의 행동이 개인적인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면은 평소에 억제가 돼 있던 내용들을 반사회적인 행동을 갖게 된다는데요. 바로 이런 내용으로 갖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지금 보여드린 영상이 몰개인화 현상이라고 봅니다. 건의사항 있으면 말씀을 주세요. 자, 이날이 3월 5일입니다. 이낙연 그때 당시 당대표께서 마지막 행보 강원도의 춘천에 있는 중앙시장을 방문했는데요. 민생 탐방이라고 하네요. 그럼 민생 탐방하는 도중에 집회를 하고자 하는 그 분들이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있었는데요. 계란을 던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빗 맞았다고 하는데 그 계란을 던졌던 이유를 한번 보면은 자세한 건 안 보이지만 피켓에 보면은 우리가 뭐 속았다는 것 같고 3월 5일 날짜가 있고 이정부라고 하는 것 같고 강원도 컨벤센터 우리 뭐 충청 유적지에 대한 파괴 적폐청산 네고랜드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는 내용 같은데요. 이 정확한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낙연 당시 총리 때에 네고랜드 조성 사업에 대한 유적지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셨고요. 그리고 네고랜드의 유적지의 보존에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지킴이 본부의 여성이라고 50대 단체의 장이 이분한테 왜 계란을 던졌냐는 거죠. 그거는 앞에 부분과 뒤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2월달의 행적을 찾아가면은 그 내용들이 또 나오게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 컨벤센터 그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이게 컨벤센터 조감도입니다. 강원도 국제 전시 컨벤센터의 사업 계획안이라고 보는데요. 조감도라고 보면 되는데 행안부에서 필요성에 있는 조건의 승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공가사는 확실하게 하자는 건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행안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8년도에 여기 평창에서 올림픽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강원도에 컨벤센터가 없습니다. 전시장이 제대로 된 곳이 없다 보니 다른 데로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국제대회를 치루었던
강원도에서 이런 컨벤서 자리를 하나 있는 거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춘천시에서 필요하다는 사업입니다. 근데 단 문제가 발생한 것은요, 컨벤센터 부지에가 바로 중도라는 겁니다. 77,500제곱미터 안에 문제가 있고요. 밑에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큰 거 네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게 바로 문화재 보존지역 2번 지역입니다. 반대편 동쪽에서 보시면은 3번 지역이고요. 즉 다시 말해서 중도에는 문화재 보존지역이 딱 3개가 있는데, 확실하게 지정되어 있는 건 적속총에 있는 부분은 보호가 되어 있고 2번과 3번은 안쪽에 보호 조치가 되지는 않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컨벤센터 자리에 뭐가 있냐? 신석기 유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웬 말인가, 컨벤센터 자리를 신석기 유적지 위에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2011년도 시굴조사로부터 해서 2013년도에 발굴조사를 해서 나왔던 내용에서 전혀 말을 하고 있지 않다가 작년 12월 달에 20년 12월 달에 정식 보고서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신석기 유적지를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하나의 17개의 표시만 돼 있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요. 증거로 보여드리는 것이 이게 바로 정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보면 도면 85 F구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F구역이라고 돼 있고 위에 보면은 범위에 대한 녹색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부분에서 돼 있고 여기에 녹색 부분이 바로 위에 사진들하고 관련이 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신석기 유적지가 나오는 이 자리에 컨벤센터를 짓겠다는 겁니다. 컨벤센터가 지어야 된다는 건 동의는 하는데 신석기 유적지가 중도에서 단 한 개 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보고서에 청동기로 계속 포기하고 원상국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신석기 유적지를 보존을 해야 될 부분에 컨벤서로 듣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문화재연구소에서 F지역을 시굴조사해서 신석기 수요율을 확인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회사에서 또 따로 F지역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정밀하게 브리핑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또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은 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3월 5일 날에 일어났던 일에서 앞전으로 이제 가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2월 달로 갑니다. 2월 달에 가보면은 유적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유적지 보존에 대한 부분에서 보존협회가 있습니다. 근데 요 밑에 보면 2월 21일 날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위에 기자회견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화재 보존 정책 환영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왜 무슨 이야기냐고 해서 찾아보니 경기도일보의 2월 8일 날 기사 내용인데요. 도문화재 보존에 1,000억을 투입한다. 자, 요 내용을 자세하게 풀이를 해드리면은 경기도에 1,000억이고요. 다른 시도에도 마찬가지 예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매년마다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용을 적절하게 측정을 해서 문화재를 보존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중도가 경기도에 있냐는 거죠. 경기도에 있으면 이 신문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이야기를 던져도 됩니다. 지금 경기도 이야기를
중도에 있는 강원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사건이 3월 5일 날로 이어져 왔는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대선 후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계란, 한 사람은 박수. 불공정하고 타당성이 없는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그것이 바로 몰개인화 현상에 의해서 개인들이 정체성을 잃다 보니까 집단의 인명을 의존하여 자기들의 잘못한 행동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처벌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이런 반사회적인 행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들한테 왜 기대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장애인신문 기사 내용인데요. 이게 아까 전에 말했던 21일 날에 하고 나서 이게 올라왔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은, 자, 우리가 강원도에서 왜 경기도를 갈까요? 한데요. 장애인신문, 수원에 신문사가 있고요. 또, 보존협회라는 것도 수원입니다. 수원의 행정구역은 경기도고요. 강원도에서 경기도 갈까요? 한 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중도는 지금 현재 그대로 춘천시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강이라서 흘러서 강원도까지 경기도까지 간 적이 없다는 겁니다. 본인들의 사무실이 거기 있어 놔놓고 강원도에서 경기도를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서 알아서 하시고 강원도의 춘천에 있는 중도는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해서 이런 가짜 신문들을 만들어 가지고 민원인실에 가서 서한을 중도를 지켜달라는 경기도에다가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가 중앙행정 완전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들어 보겠다는 사전 선거운동에 관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이런 가짜신문 만들지 마시고 저희 회사에서는 장애인신문 고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거 포스터인데요. 21대 국회의원 가자 평화인권당의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고 보면 되겠죠. 또 한 분에 보면은 포스터 21대의 이낙연 민주당의 포스터입니다. 이 두 분이 같은 종로구에 선거를 치렀습니다. 한 분은 1번, 한 분은 9번. 저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전에 장애인신문 2월 달에 이런 신문들이 일어나는 바람에 한쪽에서는 환영의 민주당에 있는 당권의 주자한테 환영을 하고 한 사람에는 민주당에 있는 당 대표를 계란을 복면을 주면서 반사회적인 유습거리로 만들어서 몰개는 현상을 유도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종로 국회의원 출마 선언을 두 분인데 한 번은 중도유적 지킴본부 대표였고 한 번은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되자마자 당대표가 된 바로 이런 선거의 라이벌이라는 거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지킴본부에서 계랄 투척할 이유 이낙연 당대표 전 당대표가 뭘 행보를 한 것에서 잘못해서 계랄을 던졌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 또 계랄 투척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 다른 걸로 본다 하면은 정치적인 보복이고 선거에 낙선에 대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계랄을 던졌는 느낌이 더 강하다. 지금 이제 지킴본부의 대표라는 사람이 시민단체로서 유형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 150개 단체라는 협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다 거짓입니다.
맨날 거짓말만 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에서 제대로 정치를 보지도 못하고 그것이 개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모든 단체들을 의존해 가지고 내 힘을 키워서 150개 단체를 만들어서 내 힘을 키워서 뭔가 자기의 요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개인적인 잘못된 행위인데도 나는 처벌받을 수 없다는 몰개인 화해의 현상에 가까운 내용으로서 계랄 봉변 사건이 만들어진 배경이라는 겁니다. 자, 3월 5일 날 전의 이야기고 언제 후의 이야기를 본다면은 3월 5일 이후입니다. 몰개인 현상들의 지킴이들이 도로를 막아서 3월 12일 날 차량을 통행을 방해했습니다. 자, 옆에 지금 줄이 쫙 서 있는 차불 보이시죠?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저희 차량도 못 들어갈 정도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 그날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집회까지 방해까지 하였습니다. 자, 지금 피켓에 보니까요 헌법구조 위반, 그 위반이라는 말을 왜 쓰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의 신문에 대해서 냈는 기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국가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서서 법을 집행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중도역사문화진흥원이라는 것이 이름이 바뀌어져요. 자꾸 범대이다, 뭐다, 지킴이다, 뭐 본부다, 운동본부다, 뭐다 해가지고 이름이 수천 개예요. 맨날 이름이 바뀌어져. 그리고 진흥원이 누가 지금 하는 거죠? 문화재청에서 지정해서 진흥원을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본인들이 이름을 다 만들어. 그리고 오종규 본부장이 3월 12일 날에 카톡에 대한 방에 올려놨던 사진들로서 편집을 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이고요. 자, 이 법률을 갖고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분들이 4차로를 막았던 이유가 국가가 법을 지키지 않아서 국민이 법을 집행한다. 그래서 4차로를 막았다. 이 뜻입니까? 그러면은 헌법 구조를 보시지 마시고 헌법 76조를 보겠습니다. 헌법 76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국가는 안전의 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의 질서를 유지한다. 이 내용이 76조가 집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회에 관련 시율 법률인데 거기에 바로 이 부분이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76조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국가가 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76조에 국민의 안전에 보장을 해야 되고 교통을 방해를 했으니 안전 질서를 유지를 안 했으니 국민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가는 법들 집행한다.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헌법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국가는 정통문화 개성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바로 헌법 구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헌법 구조의 이야기를 누가 먼저 썼냐는 것은요, 저는 대구에 있을 때, 경북에 있을 때 제가 8년 전쯤에 명함을 만들었을 때 당시 때에 이런 명함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택견을 하는 사람이나 입장에서 정통문화를 개성 발전, 민족문화를 창달한다는 뜻으로 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은 지킴이들이 위반이라고 합니다. 정통문화 개선 발전, 창달이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진짜 위반일까요? 대한민국 헌법 구조에 개선과 발전, 창달의 노력에 대한 부분이 위법이 될지,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창달에 대한 의미를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헷갈려서 유법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창달에는 자유롭게 표현과 전달의 노력을 해야 되는 우리 문화 교류에 대한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정통 악기와 서양의 악기가 함께 음악을 하고 있는 하모니, 이게 바로 창달에 자유롭게 표현한 전달의 목적이고요. 혹시 판소리가 하면은 누가 있습니까? 고수라는 북을 치는 사람인데 피아노가 있고 장구하고 기타와 판소리에 우리 정통 무용이 아닌 발렌지, 아니 현대무용이 함께 한다는 것이 웬 말입니까? 이게 바로 구조의 창달의 의미, 창달이 자유롭게 표현해서 우리 문화를 전달하고 전수 또 알려주는 매체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정통문화와 브레이크 댄스와 요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광고의 분들인데 지금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춤들이 보면은 퍼포먼스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정통의 아름다운 문화와 또 창달을 자유롭게 표현을 해서 지금 이제 연출을 하는데 문제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대중음악과 우리의 중중음악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하는 거, 한 국악마다 가요 무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이런 부분과 그것뿐만 아니라 세계 무형 문화유산의 택견이 정통문화 악기와 함께 어울리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창달에 자유롭게 표현을 하고 전달의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폭물패와 택견에 비보이 하는 모습을, 이런 모습을 했다 해서 원형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탁을 하나 드리는데요. 본인이 맞다고 했던 구조가 해석을 못한다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잘못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 진짜 난감한 사태가 되는데요. 이 난감이 왜 생길까요? 허리를 난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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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감하네. 자, 헌법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진짜 난감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유반이라고 했으니까 그 유반에 대해서 또 헌법의 구조에 대한 내용에 자세하게 풀이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내고의 블로그를 갖고 이렇게 우리의 문화를 선전한다면 한 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고 블로그로 해서 이렇게 우리들의 아름다운 주택을 고전적인 그 옛날 건축 양식을 보여준다면 이게 바로 문화 창달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네고랜드 코리아를 지금 이제 아이들한테는 이 네고를 갖고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조로 말한다면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중요한 시점이 생기게 됩니다. 본인들은 반대의 목적이라고 했지만 아니, 헌법 구조로 가면 찬성의 목적을 본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의 순수한 이 아이들이 지금 뒤에 있는 전망대인데요. 전망대 앞에서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서 블록을 갖고 있는 것도 정통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놀아서 30년, 40년이 지나면 그 문화가 정통 문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화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바로 유적지와 놀이 문화가 같이 놀이공원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다면 바로 대한민국 헌법 구조와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 구조대로 본다면은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서 창달로는
퓨전 내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난감한 상태가 되는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법은 법대로 또 해석을 제대로 해주시고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2부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